김 차장, 이번 프로젝트 완전 망쳤잖아요. 책임질 거예요. 회의실에서 터져 나온 고성. 김아진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 잘못도 있잖아요. 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하진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다. 차장님, 팀원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하진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다들 나가요. 당장. 회의실을 나서는 팀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하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또 이렇게 되고 말았다. 김아진 씨, 이번이 세 번째네요. 인사팀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분노 조절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술을 한 잔 마시려 편의점에 들렀다. 그때였다. 하진아? 낯익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민철이었다. 20년 전 이혼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이사 왔어? 근처에. 하진은 아버지를 지나쳐 가려 했다. 그때 아버지가 하진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 이야기 좀 놓으세요.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날 밤, 하진은 또 악몽을 꾸었다. 20년 전 그날의 악몽. 아빠, 제발 그만해요. 내 엄마가 바람났어. 이게 다 내 엄마 때문이야.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오해로, 폭력으로. 그리고 하진의 눈앞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박지원 상담센터. 네, 김아진 씨, 회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뵐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네, 가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이런 달밤이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죠? 상담실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박지원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학창 시절 기록을 보니 하진 씨가 뛰어난 학생이었네요. 네. 그런데 대학 입학 직후 휴학을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침묵이 흘렀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아버지가 어머니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낯선 남자와의 문자가.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어요. 나중에 알았죠.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었다는 걸. 네. 그 문자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담당 의사였어요. 아버지에게 비밀로 치료를 받고 계셨던 거죠. 우리를 걱정해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그걸 모른 채 그날 밤 술에 취해 갑자기 문이 열렸다. 놀란 하진이 고개를 돌렸다. 죄송합니다만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다. 김아진 씨 아버님이 응급실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자해 시도로 보여요. 하진의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병실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손목에 감긴 붕대,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낡은 편지 한 통. 하진아, 미안하다. 내 어머니는 내가 죽였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았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편지가 흐려졌다. 눈물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떴다. 하진아, 왜 이러셨어요? 왜, 너희,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병원 진단서를 발견했어.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내가 내 어머니를 오해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 연민, 그리고 슬픔. 그날 밤 하진은 병실 의자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차장님, 이거 보셨어요? 민지가 태블릿을 들이밀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었다. 김하진 차장 또 폭발했다. 크크. 저런 사람이 어떻게 차장까지 됐냐. 뒤에서 막말하는 거 실화임. 덜덜. 하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요. 뭔데? 차장님 아버님, 제 삼촌이랑 같은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하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요? 삼촌이 간호사 선생님한테 들었대요. 아버님이 매일 밤 악몽을 꾸신다고. 하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나도 매일 밤 악몽을 꾸는구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박 상담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만나보셨나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근데 어제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병실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1999년 8월 15일. 오늘도 하진이가 상장을 받아왔다. 첫째도 되고 남편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 병이 날 허락할까? 제발 하진이가 대학 가는 것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 합격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민지, 죄송한데 받아도 될까요? 네, 편하게 받으세요.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차장님,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님이 옥상에서 지금 상담실을 뛰쳐나왔다. 택시를 잡아탔다. 서울대학병원요. 빨리요.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제발. 옥상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난간 위에 서 계셨다. 아버지. 비에 젖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진아, 미안해. 빗속에서 아버지의 실루엣이 흔들렸다. 내려오세요. 제발.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자격이 없어. 내 어머니도, 너도, 다 내가 망쳤어. 천천히 한 발짝 더 난간 끝으로. 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저도 잘못했어요. 하진이 한 걸음 다가갔다. 매일 밤 꾸는 악몽. 저도 있어요. 제가 그날 엄마를 막았어야 했는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해요. 네, 그때였다. 아버지의 발이 미끄러졌다. 아버지. 하진이 달려들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온 몸에 힘을 다해 당겼다.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갔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16살의 자신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였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진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다. 마침내 아버지를 끌어올렸을 때 둘 다 빗속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하진아. 미안해. 아버지가 하진을 끌어안았다. 20년 만의 포옹이었다. 차장님.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달려왔다. 이거 회사 게시판이에요. 실화임. 김하진 차장 아버지 구하고 영웅됨. 옥상 CCTV 봤는데 진짜 감동 유유. 우리가 오해했나? 그게 민지가 머뭇거렸다. 사실 제가 CCTV 영상을 회사에 올렸어요. 차장님 오해 풀리길 바라서. 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미움받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고마워. 생전 처음 하는 말이었다. 그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김하진 차장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장님,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네. 상담도 성실히 받고 계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려 합니다. 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임원진 중 한 분이 차장님 아버님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대요. 아버지, 오늘은 어떠세요? 병실에서 하진이 아버지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드렸다. 옥상 사건 이후 감기에 걸리셨다. 많이 좋아졌어.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다. 근데 하진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내 어머니 산소에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하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2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언제요? 퇴원하면. 괜찮다면.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민지가 들어왔다. 차장님, 아버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하진이 말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리고 차장님 이거. 민지가 봉투를 건넸다.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쓴 편지예요.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에 대해. 하진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오늘은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박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하진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다. 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진이 봉투를 꺼냈다. 팀원들이 편지를 써줬더라고요. 차장님,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차장님의 아픔을, 그리고 진심을 읽어보니까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하지만 그들이 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 분노가 사실은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걸 분노로 바꿨어요. 그게 덜 아플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박 상담사가 따뜻하게 웃었다. 그리고 하진이 말을 이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산소에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큰 결심을 하셨네요. 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문자가 왔다. 민지였다. 차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팀 프로젝트가 최우수상 받았대요. 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안개 낀 아침. 하진과 아버지는 묘지 입구에 서 있었다.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진이 아버지의 팔을 부축했다. 그래, 가보자. 두 사람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슬 맺힌 풀잎이 신발을 적셨다. 어머니의 묘 앞에 서자 둘 다 말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어머니. 1965, 2005.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쓸었다. 여보, 미안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얼마나 아팠을지 난 몰랐어. 하진도 무릎을 꿇었다.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20살에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으로 버틸 수 있었다는 걸. 글씨가 번졌다. 눈물이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하진의 어깨를 감쌌다. 서로를 의지한 채 울었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쳤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차장님,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 민지가 달려왔다. 주말에 다녀오셨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장님, 이거. 민지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상담센터의 가족 치유 프로그램 안내문이었다. 제가 찾아봤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래요. 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김 이사님도 참여하신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던. 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이사님이 직접 차장님께 연락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메일이 왔다. 발신인 김준호 이사사. 김하진 차장님께. 저도 30년 전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토요일 오후 조용한 카페. 김준호 이사가 커피를 저었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이사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때 저는 25이었죠.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다툼이었어요. 하진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후회했죠. 매일 밤. 그래서 알아요. 이사가 하진을 바라봤다. 차장님의 그 분노가 사실은 자책이었다는 걸. 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사님,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혼자서는 못 이겨냈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죠. 이사가 미소 지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제안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 함께 걷는 길 가족 치유 프로그램. 차장님 부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저녁, 하진이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하진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네. 오늘 내 어머니 일기를 또 읽어봤어. 하진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더구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의 분노가 얼마나 큰 슬픔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 하진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당신도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늘 그랬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모든 걸 이해하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버지, 하진이 안내문을 꺼냈다.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보시겠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다. 민지의 글씨체였다. 차장님, 어제 이사님과 잘 만나셨나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진은 미소 지었다. 답장을 적었다. 민지야, 고마워. 점심시간에 이야기하자. 창밖은 맑았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가족 치유 프로그램 첫날. 하진과 아버지는 긴장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상담사가 반갑게 맞이했다. 둘러보니 5 가족이 모여 있었다. 김준호 이사도 아들과 함께 와 있었다. 자,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상담사가 종이를 나눠주었다. 우리 가족 타임 캡슐. 20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하진은 펜을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 써내려갔다. 20살의 하진에게.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분노. 이해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의 분노도 어머니의 선택도 모두가 각자의 아픔이 있었던 거야. 이제는 알아.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했다는 걸.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 자, 이제 서로의 편지를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20해 전에 나에게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너. 이제는 용서하려 해. 내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줬다는 걸. 하지만 늦지 않았어. 우리 하진이가 내게 다시 기회를 줬으니까.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하진도 아버지도. 여러분, 이제 서로를 안아주세요. 하진과 아버지는 조심스레 일어났다. 그리고 오랫동안 포옹했다. 차장님, 월요일 아침 민지가 커피를 들고 찾아왔다. 주말에 어떠셨어요? 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있잖아. 우리 팀 회식 때. 하진이 머뭇거렸다. 네. 이번엔 아버지도 모시고 가면 어떨까?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김준호 이사가 들어왔다. 차장님, 잠시 시간 되십니까? 회의실에서 이사가 말했다. 다음 주 임원회의 때 차장님이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마음치유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임원회의실. 하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도전, 마음치유센터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스크린에 이미지가 떴다. 따뜻한 색감의 상담실 디자인. 직원들의 정신 건강은 곧 회사의 건강입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최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가 있다는 것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상처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김준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센터는 단순한 상담실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 사장이 일어섰다. 김 차장. 감동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이어졌다. 즉시 진행하도록 하죠. 저녁 회식 자리. 오랜만에 전 직원이 모였다. 아버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민지가 자리를 안내했다. 하진의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앉았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진이 일어났다. 제 아버지십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동안 제가 많이 힘들게 했죠. 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제가 오늘 한 잔 사겠습니다. 우와, 차장님 멋져요. 웃음소리가 퍼졌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진아, 네, 내가 많이 자랐구나. 하진은 미소 지었다. 따뜻한 기운이 가슴에 퍼졌다. 그때 김준호 이사가 들어왔다. 이렇게 화기애애한데 제가 빠질 수는 없죠. 이사님, 다들 건배합시다. 이사가 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1년 후, 마음치유센터 개소식. 하진이 단상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이 센터를 바칩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센터 내부, 따뜻한 색감의 상담실들,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우리 모두의 쉼터. 라고 쓰인 팻말 아래 작은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민지가 다가왔다. 이제는 팀장이 되어 있었다. 차장님, 아니, 부장님. 환하게 웃었다. 정원이 정말 예쁘게 됐어요. 하진도 미소 지었다.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저녁, 아버지의 집. 오랜만에 가족 식사. 아들,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응, 이번 주말에 내 어머니 뵈러 가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렴. 하진은 조심스레 일기장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치유될 거예요. 그때는 더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센터 정원에 섰다.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다. 어젯밤 늦게 썼던 것.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용서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 저도 이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려 해요.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지켜봐 주세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편지를 접어 작은 나무 아래 묻었다. 따스한 햇살이 비쳤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부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